약속을 많이 해주시냐? 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뭐라 할까요? 유교하고 유교의 최고 경전이지만 유학보다는 어떤 뭐 자연 법칙 뭐 이런 것이 더 다시 말하면 천도하고 지도가 나오니까 인간의 도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 그 근거가 되는 근거한 시간 공간 문제, 이것이 이제 주역에서 천도 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말하자면 천도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인간의 길만 얘기한 다른 경전에 비해서 조금 색다르잖아요. 인간의 도리만 얘기한 다른 경전에 비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인간의 도리 부분보다는 하늘, 천도에 대한 얘기, 지도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유교경전이 아니다, 처음부터 유교경전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교경전에서 인도만을 위주로 논하고 말씀했던 것이 이제 유교지, 그거에 그러니까 근본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추억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도 이제 시간 운행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이 천도이기 때문에, 천도는 뭐냐? 시간 운행 원리,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 그럼 지도는 뭐냐? 공간에 만물이 생육되어지는 원리, 나고 자라고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윤리라고 할까요? 생명원리. 그러니까 만물이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관계,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면, 그 당시 옛날에도 문자도 뭐 이렇게 없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것을 발명해 놓은 것이죠. 보피씨가 발명한 거죠. 음과 양무라고 하는, 음효와 양효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부호로서 만물을 상징해서, 모든 물건은 만물은 음양의 관계로 통해서 생성되고 생장된다. 그래서 그것을 만물을 일일이 다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하려니 말은 후세에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대표적인 부호로 음의 부호, 양의 부호, 그래서 음효, 양효를 가지고 지상의 만물을 상징해서 그 땅의 도리를 밝혀놓은 것이고, 그러면 하늘의 도리는 뭐냐? 하늘은 시간 운행하는 게 하늘의 도리인데, 시간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은 만물처럼 많은 건 아닌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이랄까, 사이클 패턴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수라고 하는 논리체계, 수를 가진 논리체계로서 천도를 상징적으로 하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와 지도는
상징 논리예요. 두 가지 상징 논리예요. 그런데 그 천도와 지도를 문자로서의 상징으로 전해진 것이 바로 천간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후세 주나라 초기에 책으로 괴사효사를 써놓으셨고, 주나라 초기에 괴사는 문왕, 효사는 주공이 썼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괴사효사만, 괴하고 괴사효사만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주나라 말기에 공자가, 춘추시대에 공자께서 나와서 그것을 부연하고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설명 말씀이 바로 10편의 문장이라 해서 날개와 같이 본체를 보호하고 또 나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상징을 가졌다고 해서 십익이라고 했다. 날개 입자요. 십익. 그 십익이 지금, 그러니까 열십자에다가 날개 열편의 문장, 말하자면 건괴에서 기재미제, 건곤괴에서 기재미제께까지 64개 괴에 괴에다 매달아놓은 괴사, 그 다음에 효에다 매달아놓은 효사, 그것이 이제 주역으로 전해져 있던 것을 공자께서 역전으로 이제 말하자면 십익을 더 쓰신 거다. 십익을 더 보충해서 쓰셨. 그래서 공자가 주나라 말기에 완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익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면 계사 상하, 그 다음에 설괴, 설명할 설자, 말씀 설자에다가 괴라고 할 때 괴, 설괴 상하. 설괴는 상하가 아니고,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계사 상하, 그 다음에 단사 상하, 상경 하경이라는 뜻이에요. 상경의 단사를 30개 하고 30개 괴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단사 상이라고 하고요. 단사하는 64개 중에서 이제 나머지 아래 하경에 속하는 함항괴에서부터 기재미제까지 64개에서 30개는 상편이니까 34개의 괴사에다 달아놓은 단사, 그것이 단사하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상자 상사가 있습니다. 상사, 괴사에도 붙어 있고, 괴사에도 붙어 있고, 괴사 다음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효사마다 64개 꾀에 6개 효니까 384효. 효사마다의 상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편에 30개 꾀에 괴사의 단사나 효사의 단사를 합쳐서 단사
상편이라고 해요. 상편. 그 다음에 아래 하본에 34개 궤, 궤나 효에다가 붙여서 놓은 상사를 상사 하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개죠. 6개. 그 다음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다 말았던 다시 얘기하면 괴사, 설괴편, 그 다음에 기사상하, 그 다음에 차례, 64개의 차례에 대한 서괴, 그 다음에 64개 꾀가 하나의 관계를 맺어서 다른 거하고의 관계를 맺어서 그 조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잡괴라고 그래요. 잡괴. 그러면 이제 9편이에요. 나머지가 건곤괴만 붙어있는 문헌. 그래서 10편이다. 괴사, 산, 괴사하. 그 다음에 단사, 상하, 단사, 상, 그 다음에 상화를 하죠. 코끼리 상자 상화, 상사, 상하. 이 6개 편에다가 그다음에 설괴편,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서괴, 그 다음에 잡괴, 문헌, 그 다음에 문헌, 건괴에만 있는 문헌. 그러면 여기 4개니까 여기 6개씩 이것을 이제 12개라고 한다. 12개를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건곤 괴사 효사를 해야 되는데 12개를 다 하면은 여기는 단사나 상사는 이게 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괴를 할 때마다 이제 요것은 하면 되고 이것에 대한 이 사에 대한 매달로 이것을 전부 괴사라고 하는데 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놓은 것은 이것은 이 괴에다 매달아놓은 괴사하고 효사 그리고 그 괴사와 효사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 보는 방법, 해석 방법, 뜻, 풀이 내지는 그거와 관련되어져 있는 주요 전반에 대한 문헌, 배효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설괴, 석괴, 갑괴는 사실은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문헌은 이제 건곤괴에 있기 때문에 건곤합괴 하는데 우리가 좀 했죠. 그리고 설괴 원칙은 설괴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겠죠. 괴를 주역은 나한테 괴가
괴라고 하는 것이 상징 논리에 우선적으로 괴를 그은 것이기 때문에 설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괴사, 그 다음에 이제 단상사는 뭐 괴에 따라서 보는 거니까 건곤괴, 그 건곤괴 할 때 이제 문헌 같은 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근데 이거 설괴에서 괴사, 그 다음에 서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이런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해야 이걸 보는 것이 보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주역 전체에 대한 막 인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계산을 지금 계산을 사실은 우리가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 초에 설괴를 했죠. 네, 했어요. 설괴했고 그 다음에 석괴는 안 했고요. 계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사하면서 건곤괴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건괴를 지난번에 중간에 했죠.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계사도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도, 하늘의 도리, 땅의 도리, 땅의 길, 이거와 인간의 도를, 인도, 이 세 가지가 내용으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주역의 모든 문장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도에 관한 건 이거나 아니면 지도에 관한 것이거나 인도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유교의 경전은 사서삼경에 주역 빼놓고 사서이경이죠. 그러니까 사서이경은 이거는 인도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면 뿌리가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 이래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법과 같이 법처럼 너 이거 지켜야 돼 이런 법과 같이 메말라진 그 이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형식주의가 되고 실질적인 것. 왜 내가 이렇게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 건지도 그 뿌리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충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의예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의예지를 갖다 얘기하면은 그 뿌리를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씨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역은 그거 인도만 읽어보면은 주역 그러니까 많은 양이 내용이 인도보다는 천도 지도가 많잖아요. 양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걸 금방 필요한 건지 왜 이런 얘기를 써놨는지 이제 조직을 모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모르면 그 주역의 말하자면 구성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 거기에 또 그러고 이제 시간의 문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진행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고 인간에게는 어떠한 길흉이 어떻게 길흉이 온다. 아주 그렇게 써놓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은 이게 점치는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점치는 책으로 오해를 받아온 거고. 그래서 진시황 때 분서 갱유를 했잖아요. 모든 책을
불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중성 말하는 왕권을 말 안 들으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그냥 분석행위를 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묻어주겠다고 하는 갱유는 흑도자 밑에다가 넣고 방자서 분석행위. 이게 거기에서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역은. 그래서 주역 서경 같은 것은 금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중에 이제 분석행위에서 불타 없애서 나중에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금문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옛날 것이라고 해서 발견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는 이제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다 또 이제 그 옛날 것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거짓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위고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그 경전이, 유교 경전이 그러한 사회적인 역사적으로 겪어오면서 많은 그 말하자면 난리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금문, 고문, 특히 역사 철학으로서의 서경에 금문과 고문이 있어서 그 편수가 다르고요. 근데 주역은 점치는 책으로 오해받아서 점치는 책이 죽일 거 필요 없지 않느냐, 불살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게 화를 면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그 주역을 하기 위한 그 중요한 부분이 설괴하고 계사다. 계사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역기비서야. 거기가 나오는 분야, 거기서부터는 결론 부분이에요. 지금 거기 진도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장하실 차례. 411장 11페이지 411쪽 우는 제 8장이다라고 410쪽에 우는 8장이 이렇게 오른쪽은 8장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9장이 되는 역지위서야 원시요종하야 이위지략호 육효상작은 유기 심을야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냥 지난 시간에 배우고 읽었더라도 기억을 한번 되살리고 정리를 되살려고 불러오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는 제 8장이다 하는 것부터 409쪽에 역지위서야 불가원미요 위도야 유천이라 거기에 한번 성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역지위서야 불가원미요 위도야 유천이라 변동 불거하라 주윤거하라 사망상하여 강유상역하야 불가위 전요요 유변수등 기주리비도하랴 외내사지구하여 우영화녀고라 무유사보나 여림부모하며 초솔리사이 규기방 건넨 기우전상이여니와
기억나요?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네. 읽기는 읽어지면은 그것도 읽어지는 것도 이제 성독을 많이 하면 읽어지죠. 그 여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시간의 운행 원리로서의 천도는 어떤 거냐면 출입이도라고 했어요. 도수로서 들고 나는 그러한 사이클의 도수. 그러니까 역수 원리를 알아야 역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 부분에 가면 초솔기사의 규기방 건대 기후 전상이언이와 구비기는 법을 횡하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작용하여 이렇게 오는 것이 그 말씀 처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와서 그 방향을 이렇게 헤아려 본된 기후 전상 이미 법칙적인 어떤 상도라고 하는 일정한 사이클이죠. 일정한 상도가 있거니와 그러나 그 도수 원리는 아무나 깨닫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역의 도리는 헛되게 행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라야만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헛되게 행하지 않고 제대로 행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깊은 천지의 변화지도.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 사이클은 365일로 5일 5시간. 48분 46초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6시간, 5일 6시간에 6시간이면 4, 6, 24거죠. 그래서 이제 35과 365과 4분의 1로서 지구가 1년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뭐를 내면 윤달을 넣어서 맞췄던 거죠. 근데 이제 전상이라고 하는 천도 변화의 어떤 모범적인 법전자 그러한 상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원형에서 그것이 시가 되어서 천도가 성장해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제대로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어진 시로서에는 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식물이 우주의 시인데 우주의 시가 식물에 비유하면 시인데 그 시가 불완전하면 안 되거든요. 윤달이 들어있는 건 불완전하면 그러니까 360도에 딱 제자리에 오는 것이고 365일 더 가고 6시간을 더 가는 그러한 사이클은 우주의 그 시간 그 전상 말하자면 전형적인 어떤 그 형상이 전형적인 상도가 떳떳한 상자는 항상 상자니까요. 하나의 법칙성 원리가 361 딱 정원으로 돌아오는 그래야 그것이 시라고 한다면 씨가 자라는 것은 씨 모양이 좀 달라지지만 다시 열매 맺으면 그 씨가 다시
완성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원래가 시가 360도에서 시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몇 차례의 그 성장을 거쳐서 360일로 다시 열매 맺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상. 그러니까 이미 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의 형태에서 이제 천지의 그 역수 변화가 역수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책명역자 숫자 역수. 책력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이클 도수. 도수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천지도수다라고 하는 말.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한도, 1도, 2도 이렇게 해서 사이클 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원리가 이미 전상으로서 있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 완성의 단계로 이제 지향해 가는 건데 그것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천지도수의 그 원리가 헛되게 행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역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럼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역지위서 원시요종하야 이위지략고 육효상잡은 유기심을리하냐. 그 역의 됨, 글의 됨, 이렇게 하위자는 델위자예요. 갈치자는 뭐의, 그 역의, 주역의, 주역은 이제 주나라 시대는 이 역을 말하는 것이고, 역지할 때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역의 그 글됨됨이가 원시요종하야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원시 동사가 원이고 시작이 목적이에요. 요종도 요가 동사나 저거라면 종은 목적이에요. 그 여기서 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종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얘기가 아니죠. 시간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천도에 대한 얘기라고 해야 되겠죠. 원시, 그러니까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그 종점으로 요약되어지는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져서 이위지략고, 이위는 뭐뭇으로 되다. 그러니까 그 역도의 질적인 것이 되고, 육효상잡은 이건 역수라기보다는 공간적인 논리예요. 공간 논리니까 육효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꾀가 두 개가 합쳐져서 88은 64, 68꾀가 64꾀로서 대성꾀 6효로 되어 있는, 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음효양효를 얘기하는 거죠. 음효양효로 해서 이루어져서 8꾀가 결합되어져서 64개로 되어진, 그것이 그 6효로 되어, 모든 그 쾌가 64개는 6효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6효가 그렇다고 해서 중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64개가 다 다른 음양의 구조가 다르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섞여 있는 거예요. 잡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 이렇게 뒤섞여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뒤섞여서 혼잡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쓰여져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서로 섞여 있으면 육이 힘을 알아. 뭐 종시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 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앞 문장에서 봤는데 바로 여기서 직접 얘기를 했네요. 육효가 서로 이렇게 얽혀있는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육이 힘을 야라. 그것이 육효는 공간적인 부호인데, 공간을 나타내는 부호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호는 숫자다. 이게 말하자면 개수를 나타내는 수가 아니라 그 시간을 나타내는 도수, 그래서 도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역수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수로서 시간을 상징한 거예요. 시간 변화를 상징한 거예요. 차례를 상징한 거예요. 근데 괴효 논리는, 괴나 효는 공간으로서 공간의 논리 방식, 논리 방법으로 역도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역도를 나타낸 역의 이 진리를 나타낸 논리 체계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언어는 우리가 언어니까 별도로 치지 않더라도 안 하면 천도지도, 다시 말하면 시간 공간의 논리, 시간의 변화의 논리, 공간의 논리는 사실은 생육되어지는 논리다. 생육뿐만 아니라 서로 투쟁하고 싸우는 투쟁 논리도 들어있죠. 그런데 시간과 어울려서 볼 때는 생육되고 생장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별도로 생각해 볼 때는 수로서 얘기하지만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간의 위치 변화는 시간의 그 변화와 그러니까 같이 변동의 위치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 표현하고 있는 논리, 상징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때를 나타내는 물건이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는 것, 때를 나타내는 것, 시물, 때의 물건, 때를 표현하는 물건. 그러니까 육효도 공간의 부호 논리요, 공간 논리지만 그것도 때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 논리다. 겸했다, 같이 겸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물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것은 시물이다. 그래서 그 육효 보는 논리는 기초는 난지요. 그 처음은 알기가 어렵고 어려울 난 알지. 처음 초. 그러니까 그럼 그 처음은 어디겠느냐? 초효를 얘기하는 거죠. 초효. 대개가 이 괴를 초효부터 봐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은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인사하고 처음 만나면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올라가 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는 난지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괴를 첫 단계가 초효인데, 그 아래부터 초효, 2요, 3요, 4요, 5요, 상요. 그러니까 그 초효는 처음 대하면 사람은 모르는 것처럼, 또는 처음 대하면 사물도 잘 알 수 없는, 알기 어려운 것처럼
기초는 난지라. 그러니까 초효는 알기가 어렵고, 기상은, 이게 초는 시간 개념이고요, 상은 뭐예요? 공간 개념이죠, 사실은. 상은 위라는 윗상자니까 위라는 공간이고, 처음이라고 하는 초는 그건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괴를 아래에 있는 거는 아래 하자 하효라고 안 하고 초효라고 한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 위에 있는 것은 처음에 초효라고 했으니까 말 또는 끝종자를 써서 종효라고 할 법한데, 위에 거는 윗상자를 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공간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징 논리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역수 논리에 비하면 수의 논리로, 시간 수, 도수의 논리로 비하면 이건 공간 위주의 논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상은 이지라. 다시 말하면 처음 2요, 3요, 4요, 5요까지 겪어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쾌의 성격과 어떠한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지요. 그러니까 이지. 기상은 이지요. 위에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니 본말이라. 그게 본말이다. 본말이라고 하는 말은 공간 개념이죠. 사실은 공간 위주의 개념이지만 시간의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본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말은 시간적으로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말은 공간 위주의 논리예요. 종시라고 하면은, 시종이라거나 종시라고 하면은 이걸 시간 위주의 논리라고 한다면, 말이라면 이거는 본말은 공간 위주예요. 왜 그러냐? 글자를 보면 아시죠. 시작이라는 뜻, 시자는 시종. 이거는 너와 나와, 이게 너고 이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와 나와의 만남이 바로 시작이에요. 뭐 사랑의 시작이 됐든, 아니면 말하자면 제 2세를 낳게 된 시작이 됐든 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든 간에, 시가 너와 나와의 만남이 시예요. 글자가 그래요. 이게 이 너여자는 이게 남성 위주로 되어진 글자예요. 너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삼수를 써서 너여자라지만, 처음에는 이 삼수가 없이 2인칭으로서의 여자를 너라고 하는 2인칭으로도 같이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라고 했어요? 이쪽은 입을 그린 거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코, 나의. 그래서 너와 나와의 만남이 바로 비로소자, 십자다. 종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실사라고 하는 것은 실이 잘려진 단서가 있는, 끝단자 단서가 있는 그 실을 이렇게, 이것이 없으면은 끝이 없는 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리무중인 거예요.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거를 끝이 없는 이런 데에다가 이게 용어는 아닙니다. 끝이 없는 실에 이러한 하나의 공간을 그려놓은, 이게 환상의 세계, 환자세계.
환등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틀리죠. 여기 점이 없어야 돼. 이 점이 있는 거는 여기 자른 자리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수. 근데 그 실은 뭘 의미하냐면 실은 시간의 연속성을 상징으로 쓸 때 쓰는 거예요. 연속하다, 계속하다 할 때 전부 실사변에 써요. 그 실이 이어지는 것이 시간의 연속을 상징하는 글자로 써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말하면 시간 계절에 겨울이면 어떻게 돼요? 한 계절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침 계절이에요.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겨울철 겨울이 됐다 하면은 한 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날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본말은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그린 것인데 나무에 씨는 곤이고 씨를 심은 상태.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씨와 열매는 뭐예요? 모양이 같으죠? 모양만 같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도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진 상태는 한일자고 열매 맺은 거는 열십자예요. 그죠? 그러면 씨를 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라도 좋고 여기에다가 씨를 심은 거 씨를 심은 상태 열십자로 봐도 좋고 한일자로 봐도 좋아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본인. 그러면 이것이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로 딱 맺으면 이것도 열매라고 하면 열십자고 씨라고 하면은 한일자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요 끝이요. 본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라고 하는 형상을 상징으로 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물리 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씨가 열매 맺기까지의 시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건 시간 공간은 이렇게 사실은 떨어져 존재하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말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초효하고 상효. 그러니까 초효상효는 뭐 기초는 난지요 기상은 이지니 본말이라. 초효상효의 그 의미를 초사의지하고 졸성지종 아니라 첫 마디 말씀. 첫 마디 말씀은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손수변에 의심을 썼었어요. 의문을 품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의문점의 말씀, 첫 말씀은 대강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고 졸성지종, 졸성은 마침내 졸자예요.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종. 그러니까 졸하야 맞춰서
마침종자 종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야? 역소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논리를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 논리에다가 시간 논리를 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구 잠무라 선덕과 변시여 비는 즉 비기중하면 불비하리라. 그러니까 괴요 논리에서 종시를 알게 되면 그 과정은 더 말할 거 없는 것이죠. 그 과정은 그런데 뭘 통해서 하느냐? 가운데효. 가운데효 뭐요? 남아있는 게 뭐예요? 2효, 3효, 4효, 5효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비기중효. 그 2효, 3효, 4효, 5효가 아니면 갖춰지지 않다. 그러니까 2효, 3효, 4효, 5효가 5효에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죠. 이중부정함으로써 거기에 갖춰. 그러니까 대략, 만약, 대저, 여러 가지의 사물, 여러 가지의 사건, 사물이 거기에 있고, 또 여기서 가릴 선자로 보여요. 선덕과 그 중에서 하나의 덕택과 덕성을 가림과 변시, 시여비는 뭐예요? 시는 우리가 시비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는 옳은 것이고 비는 그런 것이에요. 옳고 그름 더불였자는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and 그리고 그러니까 옳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변은 뭐예요? 변은 구별한다. 이런 얘기예요. 구별한다는 말을 여러 번 제가 또 설명을 했죠. 이게 매울 신자는 육갑으로 8번째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8번째. 천간의 8번째. 열을 앞두고 있는 짝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수란 말이에요. 열은 수로는 나머지지만 그 형상은 나누면 안 돼요. 그죠?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싹이 터서 떡 있고 둘 나눠지기는 하지만 열은 열매예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열은 완성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깰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로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수는 8이에요. 네? 10은 완전 수기 때문에 완성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 8을 우리는 나누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글자에 8, 8자가 들어가면 전부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8을 이건 이제 천년으로 따지면 매울 신자지만 숫자로 따지면 8, 8자예요. 사실 8, 8자는 10자를 나눴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주 그냥 한문 10글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묘하게 만들어진 글자예요. 한자라는 게 끝글자이면서 지사문자라고 해요. 여기는 사실을 가리키는 문자가 지사문자. 여기 8이네요. 나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줘도 되는데 여기 나눈다 할 때는 칼조자를 해야 나눈다. 그 다음에 선칼도를 하면 이건 옆으로 된 게 넓은 칼이고 이 선칼도는 이건 좁고 긴 검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선칼도를 하면 이제 분계장 할 때 나눈다. 그것도 백자도 나누는 거예요. 상업에서 분계장. 그거 다 이게 8자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여기 이게 코라고 그랬잖아요. 코를 나눠. 코는 내 건데 내 것만 가지고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건 사사사자가 되지만 거기에 코가 또 들어있잖아. 사사사자에도 뭔 변에 썼어요? 벼화변에. 벼화변에 코를 그리면 이 변은 내 거야, 내 사적인 거야 이렇게 사사사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눈다. 내 건데 같이 나누어 가져. 그러면 이게 공적인 게 되는 거예요. 사적이 공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예요. 그래서 8팔자는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건 십수도 숫자로는 나누어지지만 실제는 완성수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천간에 10을 앞에다 둔, 그래서 세워놓은, 10을 세워놓은 글자. 10을 앞에, 이게 목적어예요. 10을 세워놓은 글자가 매울 신자, 천간 신자. 그러니까 8번째가 신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져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을 갈라서 나눌 줄 아는 것이 분변하는 거예요. 분변. 그러니까 여기에 8이나 여기에 8 이것을 여기가 뭐예요? 선칼도자. 이게 선칼도. 선칼도자를 가운데 넣어서 이게 뭐예요? 분변할 변. 거기에 분변할 때 나눌 변자예요. 분변하다. 이거와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을 분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옳고 그르고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 거기다 그거를 말로 갈라놓은, 그 말씀 원자를 그 안에다 써놓으면 뭐냐, 말로 옳고 그르는 것을 구별하는 거 글자예요. 그래서 변호사 할 때 변자가 말씀을 하면 변호사가 되죠. 요즘 변호사 많이 나가더라고. 한참 변호사 뭐야 요즘 잘 나갈 때요. 세상 이상해서. 그런 변자가 나누어질 수 있는 세계를 일일이 나누어서 갈라서 말을 해주는 거죠. 이 법에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옳고 그러고, 그래서 변호하고 거기서 호자를 보호할 호자를 쓰는데 변호, 말로 보호해주는 사람, 변호사. 우리 이게 한자 교육을 하면은요, 이거 뭐 중국글이라고 해서 이제 한글 전을 해버리고 그랬는데, 우리 어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안 쓰고. 모르니까 안 쓰고, 알아도 잘못 쓰고. 한자를 모르니까 잘못 쓰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우리 거다. 나는 우리 선조 건데 중국에 가서 발달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주역도 우리의 어디서 나왔냐면 동이 문명의 발원지인 유화 문명이 나온 거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복희 씨가 동방의 제왕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네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자기네들 기록이 아니요, 우리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지흥야 뭐예요? 중고혼적, 이렇게 중고혼적을 했다고 그랬죠. 중고가 어느 때냐? 상고, 중고, 하고 한다면 고대 중간 복희씨가 아니겠느냐. 근데 역지흥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역지흥야 414쪽에 보면 역지흥야 첫 줄에 나오잖아요. 역지흥야 기 당은지 말세 주지 성덕이 앉아.
414쪽에는 요거는 상고 중고로 본 게 아니라 시대로 봤는데 어느 시대냐? 은말 주초다. 그거 은말 주초가 바로 이게 문왕무왕이 괴효사를 쓴 거예요. 괴사효사 쓴 거. 이걸 공자가 말씀하세요. 근데 요건 중흥이죠. 시흥이 아니라 처음 시작한 거는 사실 복희씨가 시작한 거고, 이건 중흥으로 봐야 되는데, 역지흥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서 다 밝혀져요. 그 역을 떠나서 유학을 얘기하는 역은 유학의 인도의 근원으로서 근거가 되어지고 근원적인 원리에서 인간의 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도리나 땅의 도 그런 원칙이 서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갈 길이 제대로 잡혀지는 거지. 그 원칙을 모르고 그냥 이리 가야 된다고 한다. 물론 잘 가르친 성인의 말씀을 해놓으셨으니까 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후천에 와서는 성인의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이 밝혀지면 성인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 제가요 어제 축을 쓰다가 한자가 영 못 잡겠더라고요. 뭔 자? 네. 무슨 자? 단월자 위에다가 적을 쓰던데요. 적을 쓰다가 아니게 이렇게 세 개를 그으신 것은 적을 수가 아니에요? 그거 이따 말씀하시죠. 뭐 이따. 예. 그래서 초사의지하고 절성기종 아니라 약부 잡물과 선덕과 변 시비여 시와 비여. 이것은 어디냐면 기비중요면 불비라. 그 가운데효 초효하고 초효는 초사의지하고, 그 다음에 상효사는 졸성기 종이니까 종시에 대한 얘기니까 어느 괴든지 되게 초효하고 상효하고는 되게 처음 말을 여는 단계,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단계고, 모든 현상들이 가려지고, 작물 현상들과 그 다음에 선덕, 덕을 가리는 것. 덕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인도를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효하고 오효가 되는 거죠. 사실 선덕은 이효하고 오효. 이효는 군자의 모델을 이효에다 두고, 그 다음에 오효는 성인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인격성으로 상징되어진 효가 이효하고 오효예요. 작물은 그러니까 결국은 작물은 초효, 3, 4효, 그 다음에 상효가 되는 거죠. 근데 초효하고 상효는 말하자면 그 의미가 초사는 의지하고 졸성지종을 하니까 초종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짓는 거니까, 사실은 3, 4효가 뭐예요? 3, 4효가 사실은 중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효가 아니면 중효에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럼을 요점에서 회라, 감탄사는 회라 여교 존망 길흉인데, 그러니까 뭐 존망과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길하냐 흉하냐 하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요소가 그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 요약을 보려면 즉 거가 지으야 여기서 그 위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니와 지자는 관기상사하면 그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지혜 아들 알지자보다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해요. 공자 시대에는 알지자하고 지혜지자하고 같이 썼어요. 맹자 때 와서는 그러니까 논어에는 지혜지자가 없어요. 나릴이 들어있는 글자가 없어요. 다 알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자로 같이 썼던 거고 맹자 이후는 지혜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자 시대 공자께서 쓰신 문구니까 지자는 여기는 지혜 있는 자 관기 단사만 본다면 단사를 본다면 즉 사과 반의리라 생각이 사상이 반은 지나갈 것이다. 사과 반이라는 말은 거의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이 반 이상은 미친다. 그러면서 이제 이여사 동공이 이효하고 사효 동공이 이위하며 그 공로는 같고 같은 공로이고 위치만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는 그 다음에 기선은 부동하니 그 긍정적인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군자지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군자지도 여기 이 대목은 군자지도 역도요체 여기 그 요점은 바로 군자지도를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여사 그 다음에가 얼마? 그 다음 줄이 그 다음 문장에 삼여오 하나는 그 중에 두 문장 중에서 이효하고 오효는 인격적인 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효는 군자는 사효의 행동의 그러한 사효를 행동에 나타나는 그런 경향으로 그 다음에 오효의 성인의 가르침은 삼효에 이렇게 빗대어지는 것이다. 비교되어지고 비견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효와 사효는 공문은 같은데 위치만 다른 이효 사효니까 위치가 다르죠. 그 긍정적인 점은 부동하니 선한 점은 같지 않다. 이효나 사효가 다 그 선의 정도 어떤 것이 사가 이제 이가 있고 그리고 이효는 인격적인 거고 군자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효는 대부분 이효의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 많고 이런 얘기예요. 이효 사다구는 사효는 두려움이 사효에 대해서는 사효의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은 그냐세라. 그 사효가 어디에 근하냐 어디에 가까우냐면 오효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오효가 성인의 말씀은 두려워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지도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드러운 유자죠. 강유할 때 그 다음에는 강이 나오고 여기는 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효사유는 그
오효, 삼효의 강에 비해서 유가 그러니까 유의 그 돌이 됨됨이 분리원자 먼 것이 이롭지 않다. 먼 것이 먼 것이 이롭지 않은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면 사효가 이제 말하자면 사효를 말하는 거예요. 2호에서 사효는 모르니까 3호를 건너가서니까 그래서 그 분리원자 건만한 그 유의 도가 각 멀리 있는 것이 이롭지는 않지만 그 요점은 2호 사효에서 사효는 무구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 요점은 허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성인이 밑이 바로 밑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무구하다. 근데 역은 길흉, 회린 모두가 다 무구 안에 무구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사실 무구가 중심이라고 봐요. 길흉은 좋은 상태고 회리는 길에서 이제 흉으로 갈 때가 그 인색한 인자가 되고 그다음 흉에서 길로 가는 과정에 다시 말하면 겨울 가는 가을이지 가을 계절로 말하면 가을이랄까요? 거기에 그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회라고 말하죠. 후회. 나쁜 일을 나쁜 것을 겪으면서 깨달으면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흉에서 길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후회하면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흉이 무슨 돈을 버는 건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심리적인 것이 더 도덕적 심리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더 길흉해린도 그래서 이제 이유를 그래 기용은 유중열세라. 그러니까 그 쓰는 거는 유중 하효의 유중은 뭐냐면 이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구를 지향하는 것이 무구를 지향하는 것이 사효고 그 쓰임은 그 작용은 이효에 해서 미쳐서 쓰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쓰임새는 유중 이효일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2호 사효를 말씀했으니까 3사효에 3과 3야 사효는 동공이 2위 그 공적은 하는 일은 같아요. 같은 하는 일을 하되 이 위치가 다르다. 3다 흉코 5다 공. 그 같은 동공이지만 3은 흉이 많고 사묘는 왜? 사묘는 사묘는 선천이고 아랫괴고 사효는 윗괴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묘 사효는 말하자면 험난한 하나의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묘는 아랫괴고 아랫괴에서 윗괴로 넘어가려면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묘에서 사효로 건너가는 데는 흉이다. 그러니까 사묘는 흉이 많고 오다공 오효는 성인이니까 공은 똑같은데 3과 5가 공이 비슷하게 있는데 하는 일은 같은데
사면은 흉이 많고 오효가 적극 긍정적인 말하자면 인도하는 그 공이 많다. 그것은 귀천지 등이라. 귀천의 그 등급이기 때문이다. 어떤 게 귀예요? 오효가 성인지 도가 그러니까 귀천이 사면은 흉천이고 아래 해오니까 참 아래 꿰니까 참 그의 기운은 위코 기강은 승이한저.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이게 삼사요는 다 같이 양의 위치, 양수의 위치예요.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건데 승강은 오효겠죠, 사실은. 그리고 그 승강에 비한 양은 삼은 유강이겠죠. 그래서 삼효는 위태로운 게 많고 위태롭게 표현되어 있고 성인효인 오효는 승리를 높은 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승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9장이에요. 그냥 9장은 오효와 앞에 부분은 역수원리와 종시원리를 얘기했다면 뒷부분은 중요에 있어서의 성인자 그리고 그 위치에 따른 선불선 다예다공 이런 것들을 오효하고 이교에다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본다. 그 다음 역지미서 광대실비하야 유천도원하며 유인도원하며 유지도원하니 이게 제가 뭐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매 시간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한두 번씩 얘기하는 천도, 지도, 인도를 바로 역은 그러니까 천도 얘기다 하고 지도 얘기다 하고 인도 얘기다 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다 갖춰져 있다. 광대, 넓고 크고 무한한 세계, 천지의 무한한 세계, 인간 천지의 무한한 이 삼재의 무한한 세계를 다 갖춰 말씀해놨다. 광대실비. 그러니까 광대실비 했다는 말을 먼저 하고 그 속에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지도가 있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겸삼재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지인 이 제자는 여기 제주제자가 아니라 요소 3요소 그렇게 해석하면 소재 제주제 소재 제자가 돼요. 세 가지 요소 천도, 지도, 인도만 얘기하면 아예 이 세상 광대실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재지도라 그러므로 육인이 육자는 비타해라 삼재지도해라. 육효를 말하는 거예요. 육은 그러므로 육인이 육자는 다른 게 아니라 삼재지도를 말한 것이다. 왜 육으로 했을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 삼재 세 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이다. 이 틀, 기본 틀. 그걸 이제 몸체자를 써서 체라고 해요. 체. 그러면 그 기본 틀은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어떻게 변화해서 움직이느냐, 작용되어져서 움직여 작용하는 거니까 그걸 용이라고 그래요. 체용 논리라고 그래요. 체용 논리. 그러니까 삼체 육용이 되는 거죠. 삼원체요. 그러니까 세 천지인 세 틀을 말씀하고 있는 틀을 그려놓은 부호 논리가 8개고 그것의 작용을 나타내는 부호 논리는 6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64개. 그러니까 64개는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한 효에 두 효씩 두 효가 있어야 작용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아무리 용을 빼는 재주가 있어도 돈이 얼마나 있어도 아이를 못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작용을 해. 작용에 의해서 음과 약이 음양,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천도적 입장에는 음의 시간, 양의 시간, 지도는 강한 거와 공간이니까 공간이 강유. 그 다음에 인간의 도리는 인간은 강유로서 인간 세계를 규정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인도는 강유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음양으로 하는 시간성으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뭘로 얘기하느냐? 바로 인의라고 하는 인의로 얘기해요. 인과 의로서. 그래서 설계편 공부할 때 이미 얘기했어요. 삼재도 나오잖아. 여기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거 10장은 이거 시작만 해놓고 그러고서 여기서 정 10장은 한 문장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9장까지 한 걸로 하고 요 시작은 첫 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수미 일반에서 처음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끝에 얘기한 것도 바로 처음 얘기한 첫 시간 처음에 얘기한 거 시간 끝에 얘기한 종시가 일관됐네요. 자, 그러면 역지서야 원시요종해야 여기 9장을 큰 소리로 성독을 해서 정리를 하고 많이 읽으시면 이치를 깨닫게 되고 또 치매도 예방되시고 성독을 하면 입으로 그 소리를 듣고 뜻을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서 생각하고 오감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맑아지고 또 심리적으로도 광대한 천지의 이치를 설명한 글을 읽으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지고 그래요. 조급하던 마음도 좀 정리가 되고 말하자면 불안한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혼자 외우기가 큰 소리 나기가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 산에 가서 길거리 가면서 외우시면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역지위서야 원시요종하야 시작.
역지리서야 원시유종하야 이위지략고 육효상 잡은 유기심을야라 기초는 난지요 기상은 이지니 본말야라 초사의지하고 출성지종하니라 약부 잔물과 선덕과 변시여비는 비기 중효면 불비하니라 의라여교 존망 길흉컨댄 거가 거미와 지자 관기단사면 즉 사과 바느니라 이여사 동공이 이위하야 기선이 부동하니 이다했고 사다구는 그날생이 유지리도 불리원자 건만 기호는 무고 기용은 유중야세라 참여 동공이 이리하야 삼다용고 오다공은 귀천지 등얄세 기운은 있고 기강은 승ян저 우는 제구장이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